증여와 상속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진행될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운영 진영생사입니다. 자녀가 있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셨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때에 주고 싶은 만큼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려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구조 이해를 통해서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이전은 증여와 상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 부를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사망 후 부를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과세 대상 자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계산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구조는 거의 유사한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세율, 과세표준, 공제가액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진세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5억의 선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세율인 40%를 15억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15억 중 1억은 10% 세율, 4억은 20% 세율, 5억은 30% 세율, 40%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살펴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표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증여의 경우 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주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씩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한다면 자녀 1, 자녀 2가 각각 받게 될 재산 5억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2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을 한다면 아버지가 상속하고자 하는 전체 재산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0%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자녀 1, 자녀 2가 각각 반으로 나누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어떠세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다면 최소 세율인 누진세율 10%를 적용받기 위해서 1억 원씩 여러 번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이렇게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전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에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전부 합산하여 계산한 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인 경우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 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그 밖에 친족인 경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10년마다 합산하여 정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공제는 10년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을 기본공제로 해주고 상속 당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해야 할 부가 크지 않다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전해야 할 부가 크다면 10년이 지나야 증여공제와 누진세율을 새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와 상속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진행될 경우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진행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와우.
이때 사전증여 재산으로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증여 재산가액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둔다면 증여 재산의 가치 상승분만큼의 세액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속공제의 한도 때문인데요. 사전증여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데 사전증여 재산밖에 없다면 상속공제는 기본 한도인 5억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공제 한도까지 고려하여 사전증여 재산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일률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전할 자산의 규모, 금리, 가족 구성원에 따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